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인 타임즈입니다. 4월 8일 화요일 오후 5시 43분 비트코인 현재 1억 1,800만원대까지 관세 쇼크로 인해서 비트코인이 좀 크게 하락하면서 특히 이더리움이 많이 빠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스닥도 굉장히 큰 폭으로 이제 빠졌는데 다행히도 어젯밤부터 해서 소폭 반등세는 나오고 있고요. 비트코인은 그래도 나스닥 하락폭에 비하면 나름 가격적인 방어를 그래도 잘 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단기적인 저점 이탈은 했지만 그래도 이제 그 폭이 나스닥만큼 크게 떨어지지는 않았기 때문에 일단 비트코인도 요 정도 선에서 단기적인 반등은 어제 좀 해주고 나서 반등 이후에도 윗꼬리가 달리긴 했지만 여기서 살짝 가짜 뉴스 사태가 있었죠. 백악관에서 이제 90일간 관세를 유예하겠다 뉴스가 나왔지만 사실 무근으로 밝혀지면서 그래도 반등 쭉 나오고 나서 가짜 뉴스 나오고 난 이후에도 그래도 조금 더 올려주면서 지금 자리에서도 살짝 좀 그렇게 크게 밀리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워낙 그동안에 이제 비트코인의 패턴을 살펴보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일봉상 단기적으로 저점을 크게 갱신한 다음에는 반등세가 좀 크게 나오고 여기서도 이제 저점 갱신하고 나서 반등세가 어느 정도 나왔죠. 그리고 이제 반등의 폭은 쭉 이제 떨어지는 이 하락 추세선에 어느 정도 이제 근접한 수준까지는 반등이 이런 식으로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비트코인이 이전에 굉장히 중요한 지지 라인이었던 76.6K를 관세 쇼크로 인해서 한번 하방 이탈을 한 이후에 일봉으로 어제 아랫꼬리를 좀 세게 달아준 모습이기 때문에 이런 아랫꼬리가 이제 크게 달린 일봉의 형태는 뭐 요 구간 요렇게 좀 비교를 해볼 수가 있겠죠. 요런 구간도 있고요. 그래서 이 일봉을 이제 근거로 해서 여기가 이제 바닥으로 잡히고 나서 어느 정도 이제 반등이 좀 나온다라고 했을 때 84K 정도 회복을 해주고 그 다음에 조금 밀렸다가 다시 한번 88K까지 회복을 해주고 일단 88K에 이 저항선이 좀 있기 때문에 이 88K까지는 어느 정도 이제 가주게 되면 조금 이 구간에서 횡보를 하게 될 수 있지만 이후에는 또 다시 한번 추세를 좀 살릴 수 있는 전체 유동성 자체가 어쨌거나 풀리고 있고 특히나 이번 관세 정책으로 인해서 중국과 미국에서 좀 동시에 양적 완화가 좀 빠르게 일어날 가능성도 생겼죠. 워낙에 경제가 이제 무너졌기 때문에 비슷한 현상은 코로나 때도 있었습니다. 인류 역사상 최악의 이제 질병이 터지면서 그런 이제 사태를 틀어막기 위해서 돈을 엄청나게 풀었고 결국에는 전체 투자 시장이 그 돈의 힘으로 쭉 올라갔던 그런 상승세. 그렇지만 이제 그 시장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걸 이제 살리기 위해서 푼 유동성이었고 이번에는 사실 비슷한 패턴이긴 합니다. 나스닥도 워낙 그동안에 이제 많이 오르기도 했었고 그런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돈을 풀 수가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돈을 이제 테이퍼링을 통해서 양적 긴축을 통해서 금리를 또 상승시키면서 여러 가지 이제 물가에 대한 압박을 막아냈던 상황인데 그게 이제 촉발이 되면서 관세 쇼크로 인해서 촉발이 되면서 하락이 굉장히 크게 나온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시장이 붕괴를 했습니다. 시장이 붕괴했기 때문에 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긴급 대책을 이제 내놓을 수밖에 없는 게 이제 미국 연준의 입장이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일봉상 이 아랫꼬리를 시작점으로 해서 어느 정도 이제 반등이 나오는 그런 그림도 조금 이제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고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중국 외에 중국에는 또 이제 추가 관세를 하겠다라고 선언을 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이제 무역 전쟁을 좀 해보겠다라는 거고 다만 중국 이외의 다른 나라들과는 관세 협상을 즉시 개시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나마 다른 나라들과 관세 협상을 즉각적으로 개시한다라는 이 소식은 그래도 호재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관세 협상을 하면 이렇게 이제 때려버린 관세들이 어느 정도 낮아질 수가 있거든요. 어느 정도 서로 이제 주고받고 얘기를 하면서 이 관세들을 조금 낮출 수가 있고 결국에는 이제 중국만 적으로 남게 돼서 중국과 서로 미국이 경쟁하는 그런 상황이 펼쳐질 수가 있고 그런 상황이 펼쳐졌을 때 중국이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는 결국에는 위안화를 찍어내면서 위안화의 평가 절하를 통해서 중국 제품들의 어떤 이제 수출 경쟁력을 계속 가져가겠다라는 거죠. 관세는 높아지지만 그걸 위안화의 평가 절하로 어느 정도 좀 커버를 해보겠다라는 게 중국의 전략일 수가 있고 이것은 2013년, 2015년에도 효과가 있었다. 그래서 중국에서 이제 찍어낸 돈은 비트코인으로 흘러 들어올 수가 있다. 이렇게 또 아서 헤이즈가 분석을 했죠. 또한 JP모건에서는 연준이 이런 이제 전 세계적인 비상 사태로 인해서 관세 쇼크로 인해서 결국에는 5월에 FOMC가 잡혀 있죠. 5월 7일 FOMC가 잡혀 있지만 5월 전에 금리를 인하해야 할 수도 있다. 이런 입장을 또 내놨습니다. 그래서 JP모건의 전문가 같은 경우에도 5월 회의까지 기다릴 여유가 없다. 그 전에 금리 인하를 시작할 수 있다. 또 이렇게 이 미국 쪽에서도 이제 금리를 좀 빠르게 내릴 수 있다는 입장이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긴급 금리 인하를 연준이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요것도 시장에 단기적으로 또 호재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지금은 관세 쇼크로 인해서 시장이 무너진 상황이지만 그 무너진 시장을 받치기 위해서 긴급 금리 인하 그리고 이제 유동성을 좀 푸는 것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중국도 유동성을 풀어서 이 관세의 어떤 이제 쇼크를 막기 위해서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결국에 시장에서는 이 전체 M2 시장의 통화량 자체가 증가하는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 글로벌 M2 서플라이 지표를 보시게 되면 이미 이렇게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이제 더 찍어낸다라고 하면은 위로 이제 M2 전체 통화량 자체는 더 올라갈 수가 있겠고 요거를 이제 전체 M2를 108일 정도 후행하는 비트코인 차트에 패턴이 있다라는 측면을 봤을 때 5월부터 본격적인 상승 랠리가 터질 수 있다. 그러니까 유동성 랠리가 5월부터 좀 터져서 아마도 이제 가을 겨울 시즌까지 좀 이어지지 않겠냐 그렇게 전망을 좀 해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아서 헤이즈가 이야기하는 것도 중국의 통화 정책도 비트코인의 상승을 이끌 수 있고 거기다가 미국도 마찬가지다. 결국에는 미국 그리고 이제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하 그리고 중국 정부가 비트코인의 가격 상승의 주체가 될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비트코인도 4시간 봉을 보시게 되면 여기 74.5K를 찍고 가파르게 조금 반등을 해준 이후에 지금 살짝 눌리게 된다라고 해도 추가적인 저점 이탈이 안 나온다라고 한다면 이 구간에서 어느 정도 좀 빠졌다가 올라갔다가 요렇게 이제 자리를 잡다가 서서히 조금 올라가는 그런 패턴을 충분히 볼 수가 있고 일단 단기적으로 81K까지는 찍고 지금 밀리고는 있기 때문에 여기서 조금 밀릴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여기서 저점 갱신하기 전에 지켜줘야 될 자리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 75.5K 정도는 지켜줘야 여기서부터 쭉 이제 위쪽으로 올려준 자리이기 때문에 조금 빠진다라고 해도 요 정도는 지켜주면서 횡보하다가 추가적으로 또 그 다음에 81K 뚫어주고 아마도 이제 그런 수순을 밟으면서 어느 정도 이제 반등 기조를 이어가지 않을까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과거에 길게 횡보를 했던 이 구간에서도 크게 저점을 한번 이탈한 이후에 결국에는 대추세 상방으로 이제 추세 반등 플러스 추가 상승이 나온 거기 때문에 이번에도 저점을 이제 한번 좀 심하게 깼습니다. 요게 그렇게 심하게 깬 것 같이 보이지 않지만 이 전체 시장을 놓고 봤을 때 나스닥이나 미국 증시를 놓고 봤을 때 시장 전체가 엄청난 쇼크를 맞은 거는 사실이었거든요. 다만 그에 비해서 비트코인이 나름 방어를 잘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고 어쨌거나 이제 저점까지 갱신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저점을 갱신하고 난 이후에는 추세가 이런 식으로 바닥을 형성한 이후에 다시 한번 이렇게 더블탑을 보러 가는 그런 추세도 기대를 할 수가 있겠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조금 본격적으로 관세 협상이 시작되고 거기에 더군다나 이제 연준에서 긴급 금리 인하까지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시장은 좀 더 이제 가파르게 상승을 해줄 수도 있다. 지금 굉장한 공포 구간이긴 하지만 그만큼 또 이제 비트코인이나 특히 이더리움 많이 저평가되어 있는 그런 자리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도 일봉 보시게 되면 굉장히 과하게 빠졌습니다. 심플하게 주봉으로 놓고 보시면 지금 이 내려올 만큼 내려온 구간에서 어느 정도 좀 횡보를 한다라고 했지만 결국에는 이 1700짜리까지 깨면서 1411달러까지 찍고 소폭 지금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정도의 하락세 이후의 반등을 어느 정도까지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냐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이전에 나왔던 여기 881달러 찍고 나서 2000달러 선까지 올라갔던 이 정도의 반등폭은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라고 했을 때 여기 구간 매물대까지 한번 치는 그림 그리고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도 여기 구간 매물대가 있죠. 그리고 여기서 하방이 나왔지만 이 당시보다는 조금 약했고 나름 이제 비트코인도 지위가 어느 정도 이제 격상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에 따라서 이더리움도 저점을 여기까지 다시 가는 것보다는 이제 어느 정도 요 정도 매물대 구간에서 저점이 이제 잡힐 수가 있었는데 좀 과하게 뺐습니다. 그만큼 이제 관세 쇼크나 이더리움의 펀더멘털 자체도 굉장히 좀 약한 부분이 좀 이제는 생겼다라고 볼 수 있는데 결국에는 요 자리 1412를 찍고 나름 반등을 해준 측면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이제 비트코인이 제대로 반등을 해준다라고 한다면은 이더리움도 여기서부터 2000달러에서 2100선까지는 이런 식으로 조금 단기간으로 회복해 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런 중요 지점과 어떻게 보면 만나는 자리라고도 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이제 2100선이고요. 마찬가지로 여기서부터 쭉 반등 줄 때도 요 자리 요런 이제 주요 지지선 이다 저항선이 되는 그런 구간까지는 반등을 해줍니다. 그러면은 통상적으로 이 구간 2100선이라는 자리가 굉장히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기준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거를 뚫어냈을 때 쭉 위쪽으로 이제 가주는 현상, 그리고 이제 이거를 이제 밀리게 됐을 때 마찬가지로 저평가된 구간으로 접어선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박스와 동일한 구간의 이제 저점 구간을 형성한 이후에 다시 이 박스를 돌파하는 흐름이 이런 식으로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보고, 다만 시간은 좀 걸릴 수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반등을 노려본다라고 한다면 여기서부터 쭉 2100선까지 다시 한번 또 올려주고, 그 다음 조금 여기서 지지부진할 수 있어도 이후에 요걸 뚫어내면서 그래도 3000달러 선까지는 어느 정도 연말 전까지는 좀 회복을 해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더리움도 굉장히 많이 빠졌다. 하지만 단기적으로 어제 비트코인 반등하면서 이더리움도 조금 반등을 해줬고, 여기서 이더리움도 마찬가지죠. 크게 밀리지는 않고 있습니다. 상당한 거래량과 윗꼬리가 터졌음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하락이 아니라 다시 한번 야금야금 차트를 저점을 높이고 있죠. 저점을 높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흐름을 좀 이어가준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이제는 그 다음에는 1700대 정도는 회복하는 그림을 좀 기대를 할 수가 있고, 아까 말씀드린 주봉 관점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이때 나왔던 125% 정도의 단기 반등세 비슷하게 나와준다라고 한다면 여기서 이제 대입을 했을 때도 2500선까지도 조금 반등은 볼 수는 있거든요. 그렇지만 요 자리가 굉장히 지지 저항의 역할을 하는 2100선 하나의 기준점이라고 보기 때문에, 전체 이더리움의 차트를 놓고 본다라고 한다면 그냥 2100 이하면 저평가 구간이다. 그리고 2100을 뚫는 순간부터 강한 랠리가 터진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어쨌거나 굉장히 크게 내려온 상황이고 1566달러 지금 가격 형성을 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이런 구간까지 내려왔을 때는 좀 빠르게 V자로 좀 회복을 해주고, 그 다음에 조금 눌린다 하더라도 여기 2500선까지는 조금 회복을 해주는 그림, 그리고 좀 연말까지는 3000선까지도 회복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그림이 예측이 되고, 지금 이 하락은 사실 뭐 이더리움 물론 크게 빠지긴 했지만 이더리움만 빠진 건 아니고, 나스닥을 보시면 이번 관세 쇼크로 인해서 이전에 있었던 저점 자리까지도 그냥 한 번에 깨고 나서 나름 반등 세게 지금 들어와주고는 있거든요. 그래서 어제 유튜브 커뮤니티도 글은 올렸지만, 이 갭을 회복해준다면, 이게 갭이 굉장히 크게 어제 갭 하락으로 시작을 했지만 본장 들어가면서 쭉 또 말아 올려줬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갭을 빠른 시간 내에 좀 채워줬다라는 측면은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겠다. 결국에는 뭐랄까요, 이 나스닥의 전체 차트를 놓고 봤을 때 사실 이 구간까지 22,000이라는 이 선물 차트 기준으로 찍은 이 자리에서는 사실 내려갈 수밖에 없는 자리가 아니었나, 이런 자리처럼. 왜냐면 너무 많이 올렸기 때문이죠. 이렇게 쭉 올라오면서 단 한 번의 큰 조정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조정은 있었지만 살짝 밀리다가 이런 식으로 가는데, 결국에는 여기서 물론 뭐 관세 전쟁이 없었다라고 한다라고 해도 뭐 충분히 조금은 더 올라갈 수 있겠지만, 어느 순간에는 큰 폭의 조정은 조금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고점 자리였다라고 볼 수가 있고, 사실 거기에 약간 이제 기름을 더 부은 게 트럼프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트럼프가 인위적으로 좀 시장 하락을 좀 만들어냈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그렇다라고 하더라도 조정이라는 것은 이렇게 단기간에 급락을 좀 심하게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면 이거를 메꿔놨을 때 그 다음에 랠리가 굉장히 강하게 터질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 때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자리가 바로 코로나가 터졌을 당시에 급락 이후에 유동성 랠리가 쭉 터졌고, 이거를 트럼프는 지금 반복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시장을 한번 무너뜨려 놓고 이제 다 죽을래, 유동성 풀어서 살릴래. 유동성을 풀 수밖에 없겠죠. 연준에서는 죽을 수는 없으니까. 그러면 연준에서 다시 금리를 내리면서, 또 중국과의 관세 전쟁도 어떻게 보면 중국 쪽에서 이제 돈을 푸는 거니까. 그럼 결국엔 이제 미국과 중국에서 돈을 풀면서 시장이 다시 한번 코로나 때 나왔던 쇼크를 극복해내면서 우상향을 하는 그런 그림을 지금 트럼프는 그리고 있는 게 아니냐, 좀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 다만 이 코로나 이후부터 워낙 시장 상승이 많이 나온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하락하는 폭 자체도 역대급으로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게 물론 크게 빠진 건 맞지만 이 당시 전체 차트의 이제 상황이라든지 시가총액이라든지 올라왔던 지점 자체를 놓고 본다라고 한다면 낙폭 자체는 굉장히 크기는 하지만 이후에 나올 차트의 흐름, 이 쇼크 이후에 나올 흐름 자체는 굉장히 좀 비슷한 수준으로 이어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은 지금 이 쇼크가 나온 이후에 이 나스닥도 어느 정도 차트를 회복해주고 있는 거는 굉장히 좀 긍정적이고, 특히나 이 나스닥이 이런 식으로 푹 빠졌기 때문에 이더리움도 피할 수가 없었다라는 거죠. 전체 시장이 하락하는데 피해갈 수 있는 개별 종목은 없습니다. 뭐 비트코인이라든지 이더리움도 결국에는 전체를 시장 파일을 놓고 봤을 때 하나의 이제 종목,
뭐 그렇게 조금 볼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피해갈 수는 없었다. 다만 중요한 거는 이렇게 큰 하락이 나오고 난 이후에는 반등도 세게 나올 수 있다는 거기 때문에 지금도 이더리움도 이제 지금 구간에서 나름 지켜줘야 될 구간이 있다라고 한다면 1474 정도는 지켜줘야 됩니다. 여기서 좀 빠지더라도 이렇게 빠지더라도 1474 정도는 지켜줘야 이후에 크게 떨어진 구간, 직선으로 떨어졌거든요. 1750에서 이 1750을 계속 지지를 하다가 이런 식으로 지지를 계속 하다가 1750을 깨고 내린 거기 때문에 여기서 V자 반등을 해주게 된다면 1750까지는 좀 빠르게 회복을 해줄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이제 조금 시간 끌다가 이런 식으로 올라가주는 그림. 그래서 요 정도까지는 이제 미러링으로 이렇게 좀 어느 정도 잡아주고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갔을 때 2100선까지 회복을 해주는, 그랬을 때 결국에 이런 이제 바닥권 이제 역헤드 숄더가 형성이 되면서 바닥을 크게 돌리고 위쪽으로 올라가는 형상을 그릴 수가 있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더리움도 굉장히 많이 빠졌고, 다만 이제 희망적인 부분을 본다라고 한다면 반등이 어느 정도 좀 나온 상황이고요. 이 반등세를 좀 이어갈 수가 있다라고 한다면 앞으로 주봉 관점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이런 식의 사이클 골파기 이후에 좀 내려왔다가 시간 끌다가 결국에는 2100 뚫어내면서 이런 식으로 연말 랠리를 그리는 그런 그림도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힘든 시간이었고 굉장히 큰 폭의 하락, 특히 이더리움이 굉장히 크게 좀 빠졌었는데 결국에는 이더리움도 계속 뭐 호재는 있습니다. 트럼프 일가에서 굉장히 많이 매집을 한 측면, 이 월드 리버티 파이낸스 필두로 해가지고 나중에 지금 가을 시즌부터는 트루스타트 5 ETF까지 나올 예정이고요. 그리고 현물 ETF의 스테이킹 기능 추가까지 지금 현재 이제 검토 중이다. 그래서 그런 호재들이 쭉 나와준다라고 한다면 단기적인 반등도 충분히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고요. 다른 알트들 같은 경우에도 오늘 보시면 뭐 아르고, 아크, 모스코인 이런 자발트들이 조금 올라가고는 있습니다. 뭐 물론 이런 자발트들 올라가는 것도 하나의 이제 신호일 수도 있겠지만 결국에는 이제 메이저라든지 덩치 큰 코인들이 좀 올라주는 게 시장 상승을 좀 이끌 수 있는 요인이 될 수가 있고요. 그 중심에 당연히 이더리움이 있다. 솔라나도 굉장히 많이 빠지면서 여기 지지라인까지 16만원 지지선까지 이탈하면서 14만 3천원까지 찍은 상황이고, 리플 같은 경우에도 이전에 지켜줘야 됐었던 이제 저점 라인을 어느 정도 좀 이탈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리플 같은 경우에도 2,426원까지 하락을 하고 나름 조금 아랫꼬리가 달려주고 있어요. 그렇지만 저는 이렇게 이미 많이 오른 이제 뭐 솔라나라든지 뭐 도지코인이라든지 리플 이런 거보다는 여전히 조금 저점에서 조금 향후에 기술적인 가능성 있는 수이나 온도 파이낸스 이런 걸 조금 더 희망적으로 보고 있고, 특히나 하락이 심했던 이더리움 같은 경우가 반등이 또 세게 나올 수 있는 측면이 있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이더리움에 올라가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더리움 클래식도 따라갈 수가 있다. 그리고 이번 하락에서도 자리를 굉장히 잘 지킨 코인이 바로 카바거든요. 이게 굉장히 오랫동안 횡보를 하고 있지만 이런 것도 기를 모은 다음에 한번 1200에서 1400 정도짜리까지는 좀 노려볼만 하다. 관세 쇼크에도 뭐 그렇게 크게 빠지지 않으면서 가격대를 잘 지켜주고 있고, 트럼프 오피셜 트럼프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관세 쇼크를 또 피해갈 수 없었습니다. 다만 이 정도까지 내려왔다라고 한다면 마지막으로 이제 만원대죠. 요 자리 이 1700원대 정도 딱 손절을 잡고 좀 더 타이트하게 잡는다라고 한다면 이제 11200원대 정도 손절을 잡는다라고 한다면 요런 게 또 그래도 트럼프 공식 밈코인이기 때문에 한번 올라갔을 때 단기적으로 14,000원 정도까지 메워주고 16,000원 정도까지는 메워주는 요 정도의 기술적 반등은 조금 노려볼 만한 그런 코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잡코인들 중에서는 오피셜 트럼프, 그 다음에 카바 좀 좋게 보고 있고, 이런 폴리곤 같은 코인도 지금 계속 빠지고는 있는데 이런 식으로 저점을 좀 크게 갱신을 한 이후에 나름 바닥이 잡히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냥 월봉 사이클로 봤을 때 반등하는 패턴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위쪽으로 또 강하게 반등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도 내린 다음에 200% 반등, 내리고 나서 100% 반등, 여기도 저점 크게 깨고 나서 160% 반등이 있었기 때문에 직전의 반등폭 정도를 대입을 해본다라고 한다면 주봉 기준으로 봤을 때 이 정도 반등 사이클은 좀 기대를 해볼만 하거든요. 지금 저점을 워낙 좀 많이 갱신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점 대비해서 위쪽으로 160% 정도의 반등폭 대입 시 300% 정도도 반등이 가능한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서 올라간다라고 한다면 600원에서 800원 라인 뭐 그 정도의 반등폭도 기대를 할 만한 그런 패턴들이 있었습니다. 과거에 저점 갱신하면은 이런 식으로 반등해주고 그런 패턴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빠졌기 때문에 오히려 많이 빠졌기 때문에 많이 올라갈 수 있다는 그런 관점으로 볼 수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지금 나온 이 반등의 흐름 자체를 좀 크게 꺾지 않으면서 위로 추가적으로 상승을 해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만큼 최근에 이제 비트코인도 저점을 깬 다음에는 빠르게 반등을 해주는 그런 패턴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저점을 깨고 나서 어느 정도 좀 빠르게 단기로는 84, 이후에는 88까지 메워주게 된다라고 한다면 저점을 낮춰놓고 나서 88을 메워주는 흐름 자체가 올리는 힘 자체가 상당히 강한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1차적으로 저는 비트코인이 88을 찍는 순간부터는 조정 크게 나왔을 때 한번 크게 담으면 이후에 쭉 올라가는 10만에서 11만 달러까지 올라가는 랠리를 우리가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시장 반등이 나오고 있고요. 많이 걱정하셨고 이번 관세 쇼크 정말 역대급이긴 했지만 그 이면에는 결국에 이런 시장의 인위적인 쇼크를 통해서 돈 풀기를 유도하고 다시 한번 유동성 랠리를 가져가기 위한 결국엔 트럼프의 큰 그림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트럼프가 굉장히 미울 수 있겠지만 이 유동성 랠리가 터지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 끝은 고점 돌파거든요. 이런 고점 자리 돌파기 때문에 이런 랠리의 시작점이 지금일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조금 희망을 갖자, 힘을 내시자 그런 말씀드리면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